지역 시사의 이슈를 중심으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는 UBC 시사진단. 울산 이슈의 중심에는 시사진단이 함께하겠습니다. 울산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시행됐고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지역사회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자, 오늘 시사진단 김상육 울산시 시민건강국장과 함께 울산의 코로나19 현황과 대처 방안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참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아주 확산세가 잡히지 않고 있는데 요즘 굉장히 바쁘신데 시민들 궁금하신 것들이 많아서 이렇게 모셨습니다. 고맙고요. 요즘 일과가 좀 어떠십니까? 매일 아침 정부와 우리 시에서 시장님, 부시장님 모시고 영상회의를 합니다.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검사 건수라든지 확진자 수라든지 병상 현황이라든지 그런 우리 코로나 관련한 지표들을 확인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하고 정부에 지원 요청할 부분하고 또 보건소 구군에 이제 지원할 부분 지원을 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보내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갑니다. 아주 자세한 이야기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본격적인 이야기 나누기 전에 울산의 코로나19 현황 대처 방안 좀 어떤지 영상으로 짧게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코로나19 이야기를 좀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확산 속도가 아주 빠른, 잡히지 않고 있는 우리 지역 코로나19 상황, 현황을 좀 짚어주신다면요. 어떻습니까? 작년에 첫 환자가 나와서 한 1년 만에 1000명까지 확진이 됐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또 2달 남짓한 기간 동안에 다시 1000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간 단위로 보면 200명 넘는 경우가 계속 나오고 있고 또 하루에는 50명, 60명 나오는 날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인구 대비로 치면 현재 정부에서도 주목을 하면서 전국 최고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아주 위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현재 2단계인데 저희 시는 좀 강화된 2단계로서 우리 식당이나 카페 등 근무 시간을 10시에서 9시로 좀 제한하는 강화된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민들께 불편을 끼쳐서 늘 송구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빨리 정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월 말 기준으로만 보면 인구 100만 도시에 5, 60명씩 확진자가 쏟아져 나왔단 말이죠.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데 이렇게 증폭되고 있는 이유는 어떻게 좀 상황 판단을 하셨습니까? 결국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였는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를 했다가 또 좀 나아지면 완화를 한 그런 경우가 이제 있었고 올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는 늘 좀 조심을 더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고 또 그 외에 이제 울산만 특이하게 또 영국형 변이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집단 감염도 나왔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한두 번 집단 감염이 누적되다 보니 좀 정폭이 된 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 특히 영국 변이가 일반 변이보다도 한 1.7배까지도 감염력이 강하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 발생 양상 보면 말씀하신 것처럼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비율이 높다. 중대본에서도 우리 울산을 지금 주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런 상황이 좀 발생했을까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중대본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질병관리청에서 적각 대응팀이 사실 지난 주말에 왔었습니다. 와서 진단 결과는 이런 집단 감염이 특히 영국형 변이 감염이 저희가 이제 역학조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차단되지는 않은 상황에서 또 이어서 또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그게 이제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와 연계가 돼서 이렇게 발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상황이 좀 많이 심각한데요. 울산시가 지난 3일부터 이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검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지 않았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예, 병원이나 약국에서 진단 검사를 좀 받으라는 권고가 있으면 예. 48시간 이내에 보건소에서 이 부분은 이제 임시선별 검사소보다는 저희가 이제 보건소를 직접 방문을 하라고 지금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4일까지는 계속 이어질 것인데요. 예, 보건소에서 선별 검사를 반드시 확행을 할 것을 부탁을 드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과거에도 다른 지역에서도 이제 간혹 미열이나 그런 감기 몸살인데 뭐 당연히 이제 코로나19 의심을 해봐야 되는데 그냥 약국에서 약만 처방받는 뭐 그런 경우로 인해서 좀 늦어지면서 확산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더 저희가 차단을 하기 위해서 좀 강화된 부탁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지금 뭐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행정명령과 함께 임시 선별검사소도 10곳으로 네. 확대해서 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많이 찾아내고 추적해서 확진자를 좀 줄이고자 하는 취지인 것 같은데 임시 선별검사소 확충하면서 어떤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까? 이 보건소 선별진료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예. 병원이나 약국에서 권고를 받는다든지 아니면 스스로 증상이 있어서 방문을 하고요. 그리고 확진자가 나오면 이제 문자를 받고 접촉이 됐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으면 찾고 있습니다. 근데 무증상이고 예. 또 바쁜 와중에 이제 또 멀리 가기가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우리 울산시 곳곳에 10곳에 이제 임시선별검사소를 이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검사를 하는 역량이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또 민간 전문 검사기관에 의뢰를 해서 하루에 수천 건까지도 이제 검사를 할 수가 있는 예. 그런 수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이제 선제적으로 많이 검사를 해서 빨리 확산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게 효과적인 그런 수단으로 이제 정부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 지난달 많이 사용을 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들도 또 그와 함께 기업에서도 이런 수단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부터는 현대자동차에서도 사내 진료소를 마련을 해서 예. 직원들이 필요하다 하면 검사를 해주는 시스템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지역 내 다른 대기업들도 이런 벤치마킹을 좀 해서 직원들도 보호하고 또 사업의 생산 차질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좀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예, 인력은 국장님 충분한 겁니까? 제가 우려되는 게 이렇게 검사소가 늘고 확진자가 많이 나오면서 기존에 계셨던 분들이 많이 지치지는 않으셨을까? 또 앞으로 계속 투입될 인력이 충분한가? 이런 좀 걱정이 되거든요. 현장의 분위기가 좀 어떻습니까? 예,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제 간부 공무원으로서 가장 마음이 아픈 부분은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특히 이제 보건소에서는 기존에 이제 전염병 방지 업무도 있고 백신 접종 업무도 있는데 이제 코로나19에 따른 검사 채취라든지 그럼 자가격리 관리라든지 또 지금은 또 예방 접종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피로가 장기간 누적이 돼 있어서 뭐 최근에는 또 번아웃 현상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좀 쓰러지기도 하고 뭐 그런 현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또 역학조사 요원이 많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빠짐없이 역학조사를 해서 이제 자가격리시키고 치료까지 시키기 위해서는 최근에는 이제 국군과 정부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인력 지원을 많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건강국 직원분들 뭐 여러 관련 직원분들이 최선을 다하고 계시겠습니다만 시민들의 지적은 일이 좀 많이 진전된 후에 상황이 많이 악화된 후에 이런 조치들이 나오니까 좀 선행됐으면 어땠을까 뒷북을 좀 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지적들도 좀 하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것도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사실은 연초에는 저희가 작년 연말에 양지 요양병원 사태를 넘으면서 예. 또 상당히 안정됐고 거기에 따라서 또 사회적 거리두기도 완화가 됐었고 전국적이지만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이슈는 뭐냐 가장 핵심 이슈는 결국은 이제 백신 접종 준비였습니다. 그리고 백신 접종 준비와 함께 이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선제 검사가 전국적으로 이슈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는 또 외국인 선제 검사에 많은 행정력을 투입을 했습니다. 그때는 또 나오진 않았지만 또 예.
그런데 이제 어느 순간에 이제 그 이슈들에 이제 저희가 집중을 하고 있을 동안에 이제 이런 상황까지 이제 발전이 된 상황입니다. 지금 너무나 다양한 예, 집단에서 예, 집단 감염이 쏟아져 나오고 있기 예, 때문에 예. 저희가 그 좀 부분을- 더 행정력이 좀 있었으면 예. 그때 조금 더 강하게 좀 대처를 했었으면 나았지 않았나 그렇게 좀 아쉬움을 좀 갖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부터도 다시 또 중요한 시기니까요. 울산시 코로나19 현 상황 좀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백신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난 2월 말부터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됐고요. 2달이 넘는 시간이 좀 흘렀습니다. 지금까지의 울산 접종률, 분기별 접종 현황 좀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예. 사실은 1분기에는 뭐 접종보다는 어떤 플랫폼 구축에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예. 뭐 예방접종센터도 마련해야 됐고, 정부는 또 백신 종류별로 접종 대상별, 장소별 뭐 예방 체계를 또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저희가 이제 아주 탄탄한 그런 플랫폼을 갖췄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2월 달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 접종을 시작을 했고요. 지금도 이제 보건소나 위탁 의료기관에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또 2분기 시작을 하면서는 이제 그 파이자를 본격적으로 이제 접종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군에서 백신 예방 접종 센터를 마련을 했고 현재 7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뭐 일부 어르신들은 이미 뭐 2차 접종까지 끝낸 분도 지난주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렇게 현재까지는 고위험군에 속하는 우리 울산 시민들 위주로 해서 약 58,900명이 접종을 했습니다. 한 차례 이상은. 전국적으로만 보더라도 약 340만 명 이상이 접종이 된 상태입니다. 뭐 아직 초기이긴 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그 코로나 확진 이후에 어떤 치명률을 낮추는 데는 굉장히 큰 효과를 발휘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70%가 백신을 맞는다 해도 그동안 정부가 주장했던 것이죠. 70%를 맞으면 집단 면역이 체계가 완성이 돼서 안정될 것이다라고 했는데 그게 또 아니라는 이야기 전문가의 주장도 있었습니까? 이건 어떻게 좀 보시는지? 제가 뭐 아직 의료인이 아니라서 예. 과학적으로 의학적으로 뭐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일단은 치명률을 낮추는 데는 70%면 거의 확실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뭐 되고 안 되고는 결국은 또 이제 변이가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그렇죠. 따라서 계속 나오니까. 부분이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예. 또 백신 속도와 방역이 동시에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느 중에 하나가 또 이제 누락이 될 경우에는 70%가 되더라도 또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은 듭니다. 상황이 좀 많이 달라지는 것 같아요. 독감 예, 예. 백신처럼 매년 그냥 맞아야 하는 어떤 예. 그런 바이러스가 될 것이다라고 전문가들도 이야기를 주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 백신의 안정성에 대한 문제 지적은 꾸준히 좀 나오고 있는데 아스트라제네카 접종 뭐 대부분은 경증이긴 합니다만 네. 중증 부작용도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울산의 경우는 지금 어떤지? 뭐 울산에서도 중증 반응이 뭐 많지는 않지만은 예. 그래도 한 뭐 5건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아. 나오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1차 조사를 해서 질병청에 이제 리포팅을 하고 또 2차적으로 또 검증을 하고 예. 또 만일 인간관계가 있다고 하면 이제 보상 심의까지 해서 이제 해결 그런 절차가 이제 있습니다. 있는데 뭐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현재까지는 기저질환과 연계해서 일어난 그런 반응이 많다라고 이제 되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인과관계가 있다 없다를 판정하기 어렵다라는 의미에서 보류로 결정된 건도 몇 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에 이제 유럽에서 조사 결과가 이제 발표된 곳을 보면 혈소판 감소성 혈전증이라고 해서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무시할 만하지 않게끔 상당한 상황이다라고 이야기가 나와서 조사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드물다. 특히 이제 60대 이하 여성에서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드물다라고 판정을 하고 있고 우리 정부에서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검사를 했지만 그러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발생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 이제 백신 기피 현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인데 뭐 확실한 보상 말씀하셨지만 확실한 보상과 같은 방역 당국의 대책 이런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시점이거든요. 울산시는 어떤 걸 좀 준비하고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이런 백신과 관련한 전체적인 절차라든지 보상 문제는 예. 이제 정부 단위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도 예방접종 피해 보상 전문위원회에서 이제 인과관계라든지 보상을 여부 보상 수준을 판정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요즘은 이제 이런 또 백신 기피 이런 분위기가 또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차원에서 명백하게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판정되지 않는 이상은 가급적이면 보상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사실 뭐 여러 부작용으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접종률이 생각보다 높아지지 않는다 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만 예상치 못하게 백신 접종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마스크가 최고의 백신이다 이런 말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마스크만 잘 쓰고 백신 접종은 내가 최대한 미루겠다 이런 분들이 생기고 있다라는 네. 거거든요. 마스크가 당연히 중요하지만 이것 때문에 내가 백신을 기피한다? 이건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문제인데 국장님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예, 근데 뭐 마스크와 손 씻기가 예. 방역의 일등 공신인 거는 저도 물론 맞는 말인데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나오는 영국발 변이만 하더라도 과거에 일반 변이는 또 가족 간의 전파가 또 크게 높지는 않았습니다만 예. 영국형 변이 같은 경우에는 거의 저희가 이제 확진이 나면 영국형 변이는 가족 내에서는 거의 이제 확진이 되는 걸로 그렇게 이제 나오고 있어서 아무리 뭐 마스크를 하고 손 씻기를 잘해도 뭐 가정 내에서야 사실은 마스크를 계속 한다든지 이런 건 어려울 것이고 그러면 변이 방지 차원에서는 어떻게든 백신을 빨리 맞는 것이 맞다고 예. 생각이 듭니다. 마스크는 뭐 가정 내에서나 이렇게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유럽 국가에서 뭐 상당 부분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진 상황이니까 안전성은 어느 정도 지금 확보된 상황인데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제 앞으로 울산의 백신 접종 시기 또 순서에 대해서 시민들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한번 이야기해 주시죠. 예, 아직까지 75세 이상 어르신들 접종이 끝나지 않고 5월, 6월에 거쳐서 2차 접종까지 해서 마무리될 계획입니다. 정부가 이제 이번 주에 5, 6월 예방 접종 계획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1,200만 명 플러스 알파, 그래서 최대 1,300만 명에게 1차 접종을 한다는 목표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30세 이하에는 아스트라제네카 대신에 화이자를 접종하는 걸로 이제 변경을 했습니다. 근데 원활히 추진이 되면 울산 같은 경우에도 20만 명을 넘어서 22만 명 가까이 접종이 될 전망입니다. 상반기까지. 그리고 상반기에 65세 이상 어르신까지 원래는 접종할 계획이었는데 백신 수급이 좀 안정될 전망이라고 판단을 해서 확대를 해서 60세 이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70세 이상은 5월 27일부터 그리고 60세 이상은 6월 7일부터 위탁 의료기관에서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초등학교 1, 2학년 교사도 6월 7일부터 아스트라제네카를 접종을 하게 됩니다. 하반기에는 백신 수급이 훨씬 더 원활해질 걸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까지 인구 70% 수준인 3,600만 명 접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약 79만 명이 한 차례 이상 접종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예, 이번 주에 그 정은경 질병관리청이 백신 수급과 어떤 일정에 대해서 좀 송구하다, 국민께 네. 송구하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들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뭐 정부를 믿고 예. 저희는 그 정부와 함께 백신 접종에 차질 없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예, 그래야 되겠네요. 이게 접종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백신이 제때 확보돼야 하는 것이고 예. 또 지역 안에서 접종할 수 있는 곳도 많아야 하는데 예. 이런 인프라 확충 방안도 좀 궁금합니다. 지금까지 뭐 저희가 1분기 때 많은 인프라를 준비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콜드 체인이 필요한 뭐 화이자 백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시군별로 하나씩 모두 예방 접종 센터를 설치를 했습니다. 하고 또 울주군은 이제 지역이 좀 넓어서 예. 남북권의 예방 접종 센터를 이제 추가로 5월 오픈을 하는 걸로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아스트라제네카나 노바백스 이런 부분은 초전 냉장고가 필요가 없어서 일단 위탁 접종 기관에서 접종을 하는 걸로 하고 또 일부는 또 우리 보건소에서 또 직접 접종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예. 현재 이 위탁 접종 기관은 한 27개 정도 가동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저희가 270개까지 확대를 하면 하루에 뭐 수만 명 접종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7월부터는 어제 발표에 따르면 화이자 같은 경우에도 우리 일반 병원에서 위탁 접종 기관으로 해서 접종을 할 수 있게끔 한다는 계획입니다. 아마 우리 예방접종센터에 초전 냉장고가 다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해서 하면 충분히 하루에도 이제 수만 명 하면서 백신 접종의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지금까지 백신 접종 현황과 인프라 확충 방안까지 알아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시사진단 김상욱 울산시 시민건강국장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자, 지금 상황으로 보면 당분간 코로나19는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이 좀 되는데 추세를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언제쯤 우리가 안정화가 됐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점이 올지 궁금한데요. 예, 뭐 아직 뭐 섣부른 예측은 어렵지만은 예. 연초부터 왜 정부와 우리 전국 지자체들이 뭐 하루에 200명 이하로 한번 잡아보자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온갖 대책을 다 쏟아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예. 수도권에서만 현재 200명 이상이 계속 발생하고 동남권 이제 부울경 지역에서도 이제 계속 100명 이상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올 가정의 달, 뭐 여름 휴가, 추석이 또 계속 닥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이제 고비인데 정말 긴장하지 않으면 이 사태가 진정이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방역만 생각하면은 뭐 사회적 거리두기를 뭐 2.5단계, 3단계 뭐 올리는 것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만은 일반적인 현재 국민의 정서는 경제와 복지도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다.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격상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상황 같습니다. 결국 이제 관건은 이제 백신 접종의 속도를 좀 내는 일인 것 같습니다. 이 백신 접종만 원활하게 빨리 되면 이 종사자나 특히 환자 이런 분들에 대해서 치명률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리고 치명률도 떨어지면 이제 병상 문제도 상당히 완화가 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백신이 접종이 어느 정도 될 때까지 이제 버텨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현재 이제 일반 요양병원이라든지 이런 백신 접종이 어느 단계에 오르니 실제 그 안에서 접종한 분들도 포함을 해서 확진자가 몇 명이 나왔는데도 실제 이제 그 안에서 확진이 확산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민건강국이 올해 새롭게 출범을 했는데요. 코로나19 대응이란 큰 과제를 지금 안고 있는데 이와 함께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어떤 계획들, 목표들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사실 우리 시 전체적으로 생각하면 우리 시민들의 건강 지표들이 뭐 썩 좋지는 않습니다. 뭐 기대 수명, 표준화 사망률, 뭐 음주율이라 흡연율은 또 높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아니면 그런 부분들 장기적으로 하나하나씩 짚으면서 우리 건강 정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보면서 그런 부분을 장기적으로 하나씩 챙겨보고 싶고요. 또 이번 코로나19를 거치면서 이제 다른 대도시와 달리 이제 울산이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제 공공병원이 없다는 부분. 그래서 자기 완결적인 의료 체계를 갖추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같은 경우는 상급병원하고 이제 종합병원은 있지만 뭐 의료원이나 이런 공공병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런 상황이 닥치면 상급병원, 울산대학교병원 같은 상급병원과 의료원 그리고 일반 종합병원이 정말 어깨와 어깨를 맞닿고 동시에 협력하면서 나가야만 서로가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시민 건강을 또 지켜줘야 되는 것이고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5월은 국장님 가정의 달입니다. 가족 간 모임도 많고 날씨도 참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코로나19는 좀 걱정인데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좀 전하고 싶은 당부의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우리 시장님도 시정의 현재 가장 큰 이슈는 우리 코로나19 대응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장 급한 게 이제 코로나19 확산이 불을 끄는 것입니다. 시민들의 참여 방역이 굉장히 절실을 합니다. 마스크 쓰기 등 방역 수칙을 반드시 지켜주시고 사회적 거리두기 실천에 앞장서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조금이라도 확진자와 접촉되었다는 그런 사항이 의심되면 그리고 증상이 있든 없든 그런 상황에서는 보건소와 임시선별검사소를 찾아서 반드시 검사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인데요. 가족들과 가고 싶고 먹고 싶고 하고 싶은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하지만 가족과 사회의 건강을 위해서 잠시 멈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차례가 되면 반드시 백신 접종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백신 접종은 나와 가족, 직장과 동료, 그리고 우리 사회 전체의 건강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이야기 잘 들었고요.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을 위한 방역, 또 최선의 노력 당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감염병은 무엇보다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 예방의 핵심은 바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인데요. 거기에 더해 방역 당국의 촘촘하고 또 철저한 방역 관리가 선행되어야겠습니다. 모두가 방역의 주체라는 생각으로 가족을 위해서 함께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사진단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